자, 제보 후 두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이었는지 지난 방송 먼저 만나보시죠. 자, 직원이 봉투에 호두 과자를 담아서 저렇게 건네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건네네요. 건네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남성이 나가려다가 다시 오더니 이거 한 봉지만 더 줘 하면서 서비스를 요구합니다. 안 돼요. 하자. 안 돼요. 하니까 그때서부터 갑자기 격분. 야, 손님이 달라면 줄 것이지 하면서 계산대에다 콱 전해. 자, 직원을 또 푹 밀쳤어 또. 야, 이거 뭐야? 자, 푹 밀쳤어. 자, 이제 왼손에 들린 저 지팡이, 우산. 지팡이랑 우산 다 갖고 있어. 지금 이 지팡이를 팍 내리쳤어. 아이고, 왜 저걸로 사람 때리는 건 아니겠죠. 자, 누군가가 지금 지팡이를 낚아챘어요. 그러더니 또 장사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 버럭하면서 지금 나가려고 해요. 아유, 정말 호두과자집 사장님은 뭐 흙 퍼서 장사하냐? 아이고, 한심한 양반 같으냐고. 저 이 사건 기억나요. 호두과자 사고 나서 서비스 안 준다고 난동 피운 사건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한 가지 정정을 하자면 호두과자 한 봉지 사고 한 봉지를 더 달라 한 거는 아니었고 호두과자 한 개를 더 달라고 한 거였다고 해요. 그게 더 충격적인데? 근데 사실 그쵸, 한 봉지나 한 개나 뭐 서비스가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. 아니, 그거 하나 더 받아서 뭐 하려고?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였냐면 옆에 여성분이 있었잖아요. 이 짝도 두 개 하나만 더 줘봐 이렇게 한 자기 거예요. 거 주면 되잖아.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서비스를 주면 감사한 거지. 그러니까. 당연히 줘야 되는 게 그쵸. 전혀 아닌데. 이게 당연한 게 아닌데 어쨌든 손님이 난동 피웠던 이 가게를 제가 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.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어땠는지 이 제과점 사장님께 직접 들어봤는데요. 영상 보시죠. 지난 15일 발생한 지팡이 난동 사건 기억하시죠? 그 사건이 일어난 제과점 앞에 나와 있는데요. 단골이라고 주장한 이 남성은 바로 이곳에서 호두과자 한 봉지를 산 뒤 서비스로 한두 개를 더 달라며 횡포를 부린 겁니다. 당시 아르바이트생이 이를 거부하자 지불했던 돈을 빼앗고 들고 있던 호두과자 봉지를 쾅쾅 내려치는가 하면 지팡이와 우산으로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. 그 당시 20분 정도였거든. 그게 20분 정도 그런 상황이 너무 호통을 치고 진짜 지팡이가 어떻게 보면 무기가 되잖아요. 그걸로 저희 직원이나 저희 딸 얼굴이나 이런 데를 한 대 맞고 그리고 소리가 엄청 커요. 저희 그 카운터가 대리석이라.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너무 화가 나게 CCTV 자주 보면 처음 보면 현금을 6천 원을 계산하세요. 근데 서비스를 안 준다는 이유로 그걸 확 뺏어가요. 지팡이를 막 두들길 때 뭔 말을 했냐고 저희 직원이나 저희 딸한테 물어보니까 내 말이 맞아. 니들은 늙으신 부모도 없어? 어린이 와서 그렇게 하나 달라는데 그것도 못 줘? 이런 식으로 너무 당연한 듯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났고요. 원래 그분이 저희 집에 좀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4-5번 오셨어요. 근데 항상 오실 때마다 나 이 동네 뭐 단골인데 이 동네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그냥 말투가 미안한데 하나만 더 맛 좀 보게 주면 안 될까도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. 그냥 야, 그거 돈 냈던 것도 다시 걷어들이고 또 호두과자도 팍팍 해서 다 으깨졌을 것 같고. 맞아요. 야, 이거 심지어 그럼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거 아니에요, 이거? 맞아요. 이게 법적으로 물론 뭐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CCTV에 그대로 찍혀 있잖아요. 자, 그리고 CCTV에 또 음성이 안 나와서 몰랐는데 부모님 얘기까지 들먹이면서 어른이니까 서비스 달라는데 니들은 부모 애비도 없냐 뭐 이런 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, 지금? 맞아요. 제가 그 부분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요. 그러니까 어른답게 행동하지 않으시면서 그분은 어른으로 대접해주길 원한다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. 서비스를 드려야 뭐 어른 대접해주는 건가요?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른답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한 그럼요. 것 같습니다. 그리고 CCTV 보다가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. 진상 손님 일행으로 보이는 여성도 있더라고요. 이 여성은 딱히 얘기한 게 없었나요? 그 당시 이 손님들을 처음부터 응대했던 그 아르바이트 분과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요. 일행인 여성이 이제 좀 가만히 계시니까 이 아르바이트 분이 여성분께 조금 데리고 나가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. 드렸더니 그래서 그 여성분이 약간 소극적으로 가자 좀 이렇게 하셨나 봐요. 그랬더니 이 진상 손님이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를 이 옆에 일행에게 내뱉으면서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자기를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네, 뭐 XXX야 뭐 제가 여기서 말을 할 순 없지만 그러니까 이 호두과자집 종업원들한테도 저 난동을 부리고 같이 일행한테도 욕을 하고 일행한테도 네.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람인지 좀 보이시죠 이제. 자, 그 진상 손님
사과는 했을까요? 당연히 안 했습니다. 혹시나 했지만 뭐 역시나죠. 제보자는 오히려 찾아와서 또 난동을 피울까 봐 걱정을 하는 중인데요. 방송을 아직 못 본 모양이군요. 그런 것 같습니다. 기사도 엄청 많이 나왔는데. 나갔는데 당시 그 손님을 응대했던 그 아르바이트 분이 사실 40대인데 마스크도 쓰고 해서 조금 젊어 보이셨나 봐요. 그래서 사장님, 따님 그리고 그 아르바이트 분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신 건 젊은 여자들만 있으니 더 그렇게 한 것 같고 빙고. 남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. 빙고. 이 여자들만 있어서 만만해서 더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이제 너무 화가 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. 평소에 남자 사장님도 계신데요. 근데 그 남자 사장님이 계실 때 왔을 때는 얌전했다고 합니다. 그럴 줄 알았습니다. 자, 남자 사장님 함께 할 때는 조용하고 네. 여자들만 있을 때는 전형적인 강약 약강 진상인데 정말 다들 무서우셨겠어요. 정말 아직도 무서워하고 계십니다. 어떤 심경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저는 가끔 저도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방송을 나가고 경찰에 신고하고 했다고 해서 그분이 나중에라도 저희 직원들 아니면 저라도 있을 때 와서 해코지 할까 봐 솔직히 조금은 겁이 나요. 그 손님이 또 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해요.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,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은 계속 하긴 해요. 뭐 사과라도 좀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다시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, 제발. 무서워서. 이 현장에 나갔을 때 사장님도 그렇고 그 사장님 따님분도 그렇고 계속 무섭다고 얘기를 하셔서 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. 무서워서 장사를 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도 사과를 했으면 찾아와서 그나마 조금 나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없었잖아요. 그렇죠. 만약에 말이죠. 또 와서 행패를 부린다? 사건 반장에서 저 사람 얼굴 공개하겠습니다. 자, 엄벌이 필요해요. 경찰 조사는 어떻습니까? 네. 아직 수사 중입니다. 현재 경찰이 진상 손님 그 신원을 파악 중이라고 하는데 제보자 입장은 사과를 받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더 이상 그러지 않기만을 바란다고 하셨는데 죗값은 당연히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? 그 지팡이 같은 흉기로 위협을 했으니까 특수폭행 그리고 애비도 없냐 이런 말들은 사실 모욕죄도 조금 성립이 가능해 보여서 우리 사반 패널이신 양지열 변호사께 자문을 구해봤습니다. 사람 몸 가까이서 손발을 휘두르거나 해도 맞지 않더라도 폭행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앞에 특수가 붙는 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써서 폭행을 저질렀을 때 이게 특수폭행이 되는 건데 위험한 물건은 애초에 뭐 칼이나 총처럼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쓰기에 따라서 사람을 다치게 만들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. 단단한 지팡이는 충분히 위험한 물건이 될 것으로 보여요. 그래서 특수폭행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적인 표현을 했고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편판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모욕죄도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. 어우, 예, 뭐 그랜드 슬램이네요. 특수폭행의 모욕죄 다 된다는 겁니다. 정말 다행이고요. 자, 그런데 이제 이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서비스 달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어, 진짜. 그게 사장님이 진짜 아무리 사장님 입장에서도 하는 짓이 좀 예쁜 손님한테는 더 주지 말라고 해도 더 주고. 그렇죠. 그렇잖아요. 이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직접 만나보니까 일단 사장님 인심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셨습니다. 그 촬영하러 갔을 때도 손님이 조금 끊임없이 들어오고 또 손님들이 다들 뭐 단골인 것 같다고 느낀 이유가 막 방송 봤다면서 괜찮냐고 뭐 말씀도 나누고 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. 밖에서. 동네에서 되게 좋은 빵집으로 소문이 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일부러 서비스 난동을 피운 건 아닌지 좀 악용을 한 건 아닌지 좀 그런 의심이 들었고 사장님도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은 정희윤 기자한테도 서비스를 좀 주시든가요? 말씀드려도 되나? 먹었습니다. 너무 맛있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샀습니다. 난 받은 기억이 없는데? 죄송해요. 그 자리에서 식사 대용으로 먹고 끝났는데 어떻게 우리 앵커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 제가 부평가서 사오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사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. 저희 가게에 정말 단골분들은 빵 자체가 가격도 싸고 한 걸 다 아세요. 맛도 좋고. 근데 그 중에도 또 오신 분들 서비스 얘기는 하세요. 비싸다고도 하시고.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 몫이니까 저희도 이제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한
3만 원 정도, 2만 5천 원 이상 사시면 그래도 한 뭐 저 2천 원짜리 쿠키 하나 정도는 드려라.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. 아예 없진 않아요. 근데 6천 원을 주고 서비스를 달라 그러면은 진짜 팔만 안 들었지 도적놈 싶었고. 요즘 재료값이며 인건비가 너무너무 올라서 솔직히 장사하기 너무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. 소상공인데 하루하루 진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저희한테 주는 그런 게 데미지가 되게 커요. 그렇지만 또 기분 좋았던 거는 손님들은 진짜 정말 오셔서 같이 흥분해 주시고 힘내세요. 저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. 힘내세요 사장님. 그렇다고 해서 가게 문 닫으면 안 돼요. 맛있는 빵집 없어지면 안 돼. 이런 식으로 해주셔서 이건 좀 방송의 힘인 것 같아요. 감사드려요. 그런 부분은. 자, 뭐가 됐든 저희들 덕분에 위로를 받으셨다니 정말 다행이고요. 이 자영업 하시는 사방가족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. 자, 두 번째 제보 후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